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지금 경제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인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이념은 뭐냐 하면은, 이념은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 역사관인데, 이 한국의 대기업, 한국의 부자, 그리고 대한민국을 경제 발전시킨 노태우, 전두환, 박정희, 이승만, 그리고 우리를 도와준 미국,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상당히 반감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반감이 많은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경제정책을 쓰면은 주로 대기업과 시장의 원리,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옵니다. 적대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정부와 시장이 싸우면요, 정부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북한에서는 지금 김정은 정권과 시장이 대결하고 있는데,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종국에 가서는 커진 시장이 김정은 정권까지 삼켜버릴 것입니다. 시장은 힘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시장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곳이죠. 시장이 뭐 별거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도록 하는 게 전부 다 시장입니다. 골목시장, 백화점, 뭐 이것만 시장이 아니라 이 자본주의 사회 자체가 시장입니다. 이 취업 전선에서도 이루어지는 게 서로 고용관계에 의해서 사용자와 피사용자의 관계, 이것도 시장입니다. 시장.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시장을 중심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데, 시장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능력만큼 받는 것입니다. 그 제품의 실력만큼 값이 매겨지는 것입니다. 일종의 수학적입니다. 그걸 비정하다고 하면은 비정할 수가 있지만, 또 한면에는 합리적입니다. 합리적. 그러나 이 시장은 경쟁이 치열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채택한 대한민국은 이 국민들이 두 가지 의무를 집니다. 자유민주주의니까 공산당과 싸워야 할 의무를 집니다. 그리고 시장경제니까 경쟁을 해야 됩니다. 투쟁과 경쟁은 한국인의 숙명입니다. 그런데 인간이란 것은 보통 투쟁하기 싫어하고, 경쟁하기 싫어하고, 무의도식하고, 무사안일하고, 웰빙에 탐닉하는 걸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의 논리는 우리 국민들을 좀 바쁘게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게 하지만은, 인간이란 것은 사실은 거기에 대한 반감을 갖게 마련이에요. 그 반감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선동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갑니다. 그 선동 중에 잘 먹히는 게 양극화 선동입니다. 양극화 선동. 너가 못 사는 것은 너의 잘못, 게으름 때문이 아니다. 저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이런 사람들이 잘 살기 때문에 너가 못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위안도 되고 화도 나고 해서 잘 먹힙니다. 이게 양극화 선동입니다. 양극화 선동이 더 지나치면 1대 99 선동으로 나갑니다. 1을 타도해야 된다. 99가 뭉쳐가지고 1, 자본가들을 타도해야 된다. 1대 99. 이게 정치 이데올로기로 변하면 개업투쟁론이 되고, 한국에서는 개업투쟁론을 주장을 하면 감옥에 갈 수가 있으니까 그걸 민중민주주의 또는 민중주권,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만 개업투쟁론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말 중에 잘 먹히면서 한국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말이 하나가 있어요. 헬조선입니다. 헬조선. 대한민국을 지옥에 비교하는 거예요. 또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 일자리 중에서도 대기업, 서울에 근무하는 사람, 이게 좋은 일자리입니다. 나쁜 일자리는 안 만들고 좋은 일자리 만들겠다고 하면은 그게 됩니까? 좋은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는 다 한정되어 있는 건데,
능력도 안 되는 사람들한테 좋은 일자를 만들어서 준다는 게 이게 정의로운 일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 최저임금을 7,530원 뭐 이렇게 시간당 인상을 하고 2020년에 가면 1만 원까지 인상을 하겠다는데, 이걸 인상을 해 놓으니까 올해 들어가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이 요약한 부작용은 이런 겁니다. 대학은 경비원들이 정년 퇴직하자 그 자리를 신규 채용으로 세우지 않고 무인 경비 시스템을 설치했다. 청소원 자리는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대체했다. 그러자 이에 반발하는 노조가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출근을 지지하고 있다. 이거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입니까?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출근을 노조가 저지하고 있답니다. 이 저지당하는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심정을 한번, 이 누굴 원망을 해야 되죠?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는 직접 고용하던 경비원들을 전원 해고하고 위탁 채용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편의점, 식당, PC방 업자들은 아르바이트생까지 내보내고 주인이 매장을 지키거나 영업시간을 줄이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의 명분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었으나 정책이 시행되자 제일 먼저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 영세업자들이 타격을 입고 있다. 선한 의도를 가진 정책이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는 최저임금 말고도 많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생 영어교육을 금지하면은 돈 있는 사람들만 비싼 학원에 등록해 계층별 영어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된다. 등등.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참 황당한 것은 이겁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추가 부담이 원래 13조 원이나 16조 원으로 예상되는데요. 정부는 그 중에 3조 원을 국가 예산으로 메워준답니다. 왜 메워줘야 됩니까? 국가 예산은 이 국민 세금인데. 그러면 이게 도대체 인건비 추가 부담이 국민 세금 가지고 다른 국민 세금을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으로 가니까, 이게 한쪽이 축난 돈을 가지고 한쪽을 메워준다? 오른쪽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왼쪽으로 옮긴다? 이것 말고 무슨 뜻이 있습니까? 문제는 이 부작용으로 해서 지금 오히려 저임금층에서 이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은 경제정책을 잘못 쓰면 제1피해자는 자본과 기업이 아니고 서민층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게 부자를 가난하게 만들면 가난한 사람이 잘 살 줄 알지만 그 반대 아닙니까? 부자를 가난하게 만들려고 하면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게 만들고 가난한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야죠. 이게 윈윈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계급투쟁론은 투쟁론자들은 이 사회를 적대적으로 나누니까 절대로 이렇게 못합니다. 일단 대기업 자본가에 대한 반감, 적대감이 있으므로 이 대기업도 잘 되고 중소기업도 잘 되고 노동자도 잘 돼야 된다는 이런 정책은 아예 머릿속에서 나오지 않는 것인데, 이게 문제는 현실에서 시장에서 반발을 부른다는 겁니다. 시장에서. 청소원 자리는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대체했는데 그러니까 청소원 노조들이 반발을 해가지고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출근을 막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은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한 사람을 괴롭히는 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만들도록 한 것이 그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한다는 이 정부입니다. 정부. 시장과 싸우면 안 됩니다. 시장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권력자는 없습니다. 만약 국가 권력이 시장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했다면 오늘날 이 세계는 전부 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상이 됐을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왜 무너졌느냐? 시장과 싸워서 무너진 겁니다. 시장과 싸워서.
북한이 왜 저렇게 지금 흔들리고 있느냐? 시장을 죽여서 결국은 인민도 죽게 만든 것이죠. 그러나 시장이 할 수 없이 시장을 허용을 하니까 북한에서 다행히 요사이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사라진 듯 합니다. 시장은 위대성입니다. 시장이 위대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계급 투쟁론자들의 경제정책이 현실과 부딪혀서 이렇게 말썽을 부리면은 보통 이 보수적 정치인들은 그 정책을 바꿉니다. 그러나 계급 투쟁론자들은 잘못되어도 끝까지 갑니다. 그러다가 자충수가 결국은 자해로 나오고 그러다가 파탄하는 거죠. 공산주의가 무너진 것은 자유진영에서 쳐들어가서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이런 자체 모순, 그리고 자체 모순을 수정할 수가 없어요. 이게 공산주의가 강하게 보이지만은 결정적인 취약점입니다. 잘못이 드러나면은 그것을 고쳐야 되는데, 이 계급 투쟁론자들은 잘못이 드러나도 그것을 다른 말로 변명을 합니다.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급 투쟁론,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론의 근거가 되는 게 계급 투쟁론, 유물사관 등등 몇 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무오류성이라고 합니다. 특히 북한은 김일성의 말은 하나님의 말과 같아서 무오류다. 김일성의 교실을 토론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고칠 방법이 없어요. 잘못되어도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자정작용이 작동하지 않고 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착한 말을 해요. 좋은 말, 착한 말을 앞에 내세웁니다. 평화와 화해, 평등. 그러나 착한 말이 가는 곳은 지옥입니다, 보통. 선의의 종착점은 지옥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계급투쟁론적 경제정책은 시장경제화된 대한민국의 국가사회주의적인, 국가통제적인 이 정책이 개입을 해가지고 일대 혼란을 부르는데, 이미 자본주의에서 증명된 가장 확실한 원칙 하나가 있습니다. 작은 정부여야 합니다. 공무원 수를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규제를 줄여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세금이 적게 듭니다. 작은 정부는 적은 세금입니다. 세금을 적게 냅니다. 그러면은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즉, 작은 정부, 적은 세금, 많은 일자리. 세계 어느 경제 정책도 이 3대 원칙을 바꾼 적은 없습니다. 이런 경제 정책을 충실하게 집행했던 사람이 레이건 대통령이고, 바로 그 레이건 대통령이 공산주의를 무너뜨리는, 국제 공산주의를 무너뜨리는 토대를 놓았습니다. 이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들의 인생을 대신 경영하는 조직이 아니다. 가장 무서운 말은 뭐냐? 나는 정부에서 나왔습니다. 이 말이 가장 무섭다. 그러니까 민간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민간 부분의 자율성이 강해진다. 똑같은 말을 한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죠. 나라를 세울 때는 자유를 기초로 해야 한다. 그러면 국가가 활력을 갖게 되고 생산력이 높아짐으로써 부국강병하게 되고, 부국강병해야 진정한 독립국가가 된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자유, 언론의 자유 위에 세워진 나라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